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국제 연애 이야기죠. 경찰 특공대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독일 여성 알렉산드라가 평생 믿어왔던 강한 남자의 기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진짜 강한 한국 남자가 나타나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부터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반전까지,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저녁, 물리치료센터에서 막 퇴근한 알렉산드라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소개팅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겉보기엔 근육질에 키도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대화를 나눠보니 자신을 과시하기에만 바쁜 허영 덩어리였습니다. 27세 알렉산드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독일 경찰 특공대 출신인 아버지 하일리히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죠. 알렉산드라,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 그것이 진짜 남자의 조건이야. 아버지의 영향으로 알렉산드라는 자연스럽게 외향적이고 체격이 좋은 남자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려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군인 출신 마르쿠스는 첫 데이트에서 자신의 무용담만 2시간 동안 늘어놓았고, 프로축구 선수 슈테파는 매번 자신의 근육 사진을 SNS에 올리며 관심을 끌려고만 했죠. 그들은 모두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정작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 탓만 했습니다. 또 헛수고였네. 알렉산드라는 한숨을 쉬며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진짜 강한 남자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마 독일에는 그런 남자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아직 몰랐죠.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베를린 국제병원 물리치료센터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온 재활의학 전문의가 도착하는 날이었거든요.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소식에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몇 달 있다가 돌아갈 임시 동료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전 9시 센터장과 함께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알렉산드라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의 체격도 특별히 크지 않은 조용해 보이는 동양인이었거든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인사를 나누면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유창한 독일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이준호의 모습에서 알렉산드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첫 번째 환자와 함께 재활치료를 시작했을 때 알렉산드라는 이준호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60대 환자. 윌러 씨는 그동안 여러 치료사들을 거쳤지만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준호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의 근육이 위축된 원인이 여기에 있군요. 독일 방식과 조금 다르지만 한국의 치료법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준호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알렉산드라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확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진심으로 배려심이 가득했어요. 윌러 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이 그동안 받은 치료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환자의 이 말을 들으며 알렉산드라는 이준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가 베를린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병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동양에서 온 의사가 뭘 알겠어라며 시큰둥했던 독일 동료들도 이제는 이준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한국식 치료법의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매일 이준호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며 더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는 모습, 어려운 환자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는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센터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하버만 박사가 이준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 자네의 치료법을 우리 병원 정식 프로토콜에 포함시키고 싶네. 환자들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어. 하버만 박사는 평소 다른 나라 의료진을 인정하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준호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국 의료진 전체의 노하우입니다.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 있게 답하는 이준호를 보며 알렉산드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알렉산드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병원에 한국에서 온 의사가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양 남자? 알렉산드라, 너 설마 그런 왜소한 남자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우리 독일 남자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아버지의 편견 섞인 말에 알렉산드라는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이준호 옆에서 일하는 매일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 저녁 알렉산드라는 용기를 내어 이준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베를린의 조용한 한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준호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알렉산드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알렉산드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준호 씨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일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한 마음가짐까지. 모든 게 너무 멋있어서요. 이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알렉산드라 씨와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독일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접근법도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알렉산드라 씨의 환자에 대한 진심이 느껴져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라의 아버지 하일리히는 딸의 남자친구 소식을 듣고 집에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알렉산드라는 이준호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이분이 준호 씨예요, 아빠. 알렉산드라의 소개에 하일리히는 차갑게 이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도 자신보다 작고 체격도 왜소해 보이는 동양 남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알렉산드라 씨의 아버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하일리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나?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당한 여성이야. 그런 딸이 왜 굳이 동양의 왜소한 남자를? 하일리히의 말에 알렉산드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이준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라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준호의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하일리히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 그런 말로 뭘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날은 심한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고 알렉산드라는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저녁 알렉산드라와 이준호는 베를린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알렉산드라를 위로하려는 이준호의 배려였죠. 두 사람이 운터된 린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심하게 충돌한 것이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승용차 운전자도 충격으로 차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알렉산드라, 119에 신고해주세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였어요. 알렉산드라는 이준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준호는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준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한 압박점을 찾아 리듬감 있게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7분, 이준호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지만 손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의 이 말에 이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당신이 응급처치를 해주신 거죠? 정말 완벽했습니다. 의사이신가요? 라고 묻자 이준호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특전사로 군 복무를 했어서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었어요. 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알렉산드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 큰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 이준호야말로 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진짜 강한 남자였던 거예요. 교통사고 구조사건 이후 알렉산드라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준호가 진정으로 강한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일리히는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준호의 베를린 연수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장거리 연애를 통해서라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죠. 알렉산드라는 휴가를 내어 이준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이준호의 가족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알렉산드라는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병원 시스템도 독일만큼이나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이준호가 근무하는 서울대병원의 최첨단 장비들을 보며 한국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 김정희 씨는 독일에서 온 며느리감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준호가 독일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던데 알렉산드라 씨 덕분이겠어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며 알렉산드라를 친딸처럼 대하는 모습에 알렉산드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리거나 젓가락 사용에 서툴러 음식을 흘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또한 한국의 정중한 인사법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중얼거리는 알렉산드라를 보며 이준호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반대로 독일에서는 이준호가 알렉산드라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독일인들의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일리히와의 관계 개선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하일리히는 여전히 이준호를 못마땅해 했고 만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때로는 오해로 인해 다투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1년간의 장거리 연애 끝에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손주를 갖게 되다니 하며 기뻐했지만 하일리히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임신했다고? 그럼 결혼해야겠군. 하일리히는 여전히 이준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라가 아빠, 이 아이는 아빠의 첫 손녀예요. 한국과 독일의 피가 섞인 소중한 아이라고요 라고 말했을 때 하일리히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하일리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동양인을 무시해왔던 자신의 편견 때문에 손녀와 사위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도 당신이 너무 고집스럽다며 이준호를 인정하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드디어 출산일.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를 처음 본 하일리히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녀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는 순간 하일리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아볼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하일리히에게 건네주었어요. 생전 처음 안아보는 동양인 혈통이 섞인 손녀였지만
그 순간 하일리히에게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하일리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 하일리히가 처음으로 이준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진짜 강한 남자는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묵묵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내 딸과 손녀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남자야. 그 순간 이준호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알렉산드라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남자 사이의 긴 갈등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손녀의 탄생으로 마음을 연 하일리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준호를 우리 사위라고 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 사위는 한국 의사인데 정말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해. 예전에 그토록 무시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결혼식은 한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하일리히 부부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첨단 기술,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한국 문화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란 사위라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치러진 결혼식에서 알렉산드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준호 역시 한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했어요. 독일과 한국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일리히는 결혼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내 편견 때문에 준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준호는 내가 평생 찾던 진짜 강한 남자였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베를린에 정착했습니다. 이준호는 베를린 국제병원에 정식으로 취직했고 한국식 재활치료법을 독일 의료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알렉산드라는 출산 휴가 후 복직하여 이준호와 함께 더욱 발전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기 소피아는 할아버지 하일리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한국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 소피아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은 특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일리히는 손녀에게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다며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알렉산드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강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큰 목소리를 내고 근육이 많은 사람이 강한 줄 알았죠. 하지만 준호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은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요. 이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렉산드라를 만나면서 많이 배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딸 소피아가 두 문화의 아름다운 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하일리히는 손녀를 안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강함에는 국경도 인종도 없구나. 준호 같은 사위를 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렇게 베를린의 한 가정에서는 동서양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지금도 이준호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알렉산드라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며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한국과 독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융합체로 자라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국제연애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과 배려심이라는 깊은 깨달음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도 진심과 이해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발레리나가 어떻게 한국의 씨름장에서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죠.
처음엔 한국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던 그녀가 결국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놀라운 실화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엘렌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 한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금발의 긴 다리, 우아한 자세로 걸어 나오는 그녀의 이름은 엘렌 마르탱. 프랑스 파리에서 온 28세 전직 발레리나였죠. 하지만 엘렌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발레리나로서의 꿈이 좌절된 후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오디션에서 떨어진 지 3개월, 10년간 매달렸던 발레에 대한 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엘렌을 맞이한 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지? 엘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의 조용하고 정돈된 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그녀가 느낀 건 당황스러움 뿐이었습니다. 낯선 냄새들이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와 큰 목소리는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섞인 공기는 파리의 깨끗한 공기에 익숙했던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죠. 호텔에 도착한 엘렌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발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충동적으로 선택한 여행이었지만 막상 와보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았죠. 첫날 저녁 먹은 김치찌개는 너무 맵고 짜서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마저 이상한 맛이었어요. 첫날 밤 엘렌은 침대에 누워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엘렌은 몰랐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렌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남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공원이라면 프랑스와 비슷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말이죠. 하지만 남산공원마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파리의 릭상부르 공원처럼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할머니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운동하고 아저씨들이 바둑을 두며 토론하는 활기찬 공간이었거든요. 공원을 걸으며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던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쑤, 좋아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뭔가 몸이 부딪히는 소리였죠. 호기심이 생긴 엘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국 전통 씨름이었지만 엘렌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발레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작이 아니라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몸싸움이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선수들의 진지한 표정과 관중들의 열정적인 응원 소리가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선수들이 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엘렌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든든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미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분이신가요? 그의 이름은 김도윤, 부산에서 올라온 29세 씨름 선수였습니다.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씨름에 대해 설명해주는 도윤의 모습에서 엘렌은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그날 엘렌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친절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린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엘렌은 매일 씨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만 하던 그녀였지만 점점 씨름이라는 운동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발레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면 씨름은 순수한 힘과 의지의 대결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운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엘렌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발레에서 쌓아온 몸의 균형감과 유연성이 씨름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패배해도 다시 일어나려는 선수들의 정신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엘렌에게 씨름의 기본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다리는 이렇게 벌리고 허리는 곧게 세우세요.
도윤이 직접 엘렌의 자세를 잡아주며 설명할 때 엘렌은 그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무례하게 굴지 않았고 항상 정중했죠. 여자라고 해서 약하게 보지도 않았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 특유의 섬세한 눈치와 조용한 성실함이 엘렌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처럼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연습이 끝나면 도윤은 엘렌을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한국에선 따뜻한 밥이 곧 정이에요. 도윤의 말을 번역 앱으로 이해한 엘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였거든요. 삼계탕을 먹으며 맛있어요? 라고 묻는 도윤의 표정에서 엘렌은 진짜 관심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연습 전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연습 후에는 수건을 건네주었죠. 작은 배려들이 엘렌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엘렌의 마음 한편에 이상한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엘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씨름 기술도 제법 늘었죠. 무엇보다 도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윤은 매일 작은 것들로 엘렌을 챙겨줬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다주고 추우면 핫팩을 건네주고 연습 후에는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죠. 심지어 엘렌이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을 찾아서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안 매워요. 외국분들도 좋아해요 라며 비빔밥을 추천했던 날 엘렌은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도윤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엘렌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여기서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요. 혼자 외국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 순간 엘렌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프랑스 남자들은 화려한 말솜씨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도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엘렌은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엘렌을 부산항 야경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그날은 엘렌이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달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에서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엘렌 씨, 저는 당신을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도윤을 보며 엘렌이 먼저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람 말로 하면 주댐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선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엘렌은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엘렌의 관광비자 만료일이 다가왔거든요. 90일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도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공항에서 이별하는 날 도윤과 엘렌은 둘 다 울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기다릴게요. 서로 약속했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엘렌에게 자신이 매일 차던 목걸이를 선물로 줬어요. 이걸 보면 저를 생각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프랑스로 돌아간 엘렌은 매일 도윤을 그리워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도 익숙한 프랑스 음식도 더 이상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죠. 오히려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찌개와 삼계탕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을 때마다 엘렌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을 배웠다고 말할 수도 없고 씨름을 배웠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요. 매일 밤 화상통화로 도윤과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엘렌 씨, 나는 당신 없으면 밥도 맛이 없고 씨름도 힘이 안 나요. 도윤의 말에 엘렌은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렌은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모든 가능성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씨름협회에서 전통 씨름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엘렌을 추천했고 협회에서는 엘렌의 발레 경력과 씨름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전통 씨름을 배운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크다며 협회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것이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엘렌은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내린 엘렌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입국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랐죠. 한국이 낯설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따뜻한 고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의 한글 간판들도 이제는 친숙했고 김치 냄새조차 반가웠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을 들으니 아, 진짜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엘렌을 기다리고 있던 도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영상통화로만 보던 그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도윤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장미가 아니라 한국의 무궁화로 만든 특별한 꽃다발이었어요. 여기. 내 자리야. 영원히. 도윤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프랑스어의 엘렌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프랑스어 공부를 했다는 도윤의 노력이 고마웠거든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완벽했습니다. 공항에서 포옹하는 두 사람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 참 보기 좋네라며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이번에 엘렌은 정식으로 씨름 선수 자격으로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씨름협회는 엘렌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줬고 그녀는 전통 씨름의 해외 보급 대사 역할을 맡게 되었죠. 월급도 나오고 숙소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생활과는 달리 이번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죠. 같은 김치찌개인데도 이번엔 정말 맛있었고 같은 서울거리인데도 이번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엘렌은 깨달았어요. 엘렌이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도윤은 드디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씨름장에서 모든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도윤을 보며 엘렌은 감격했습니다. 반지는 한국 전통 장신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특별한 디자인이었어요. 엘렌,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요?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엘렌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엘렌의 대답에 씨름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한국에서 만난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렌은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엔 놀라셨지만 도윤과 인사를 나눈 후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부산에서 전통 혼례로 치렀습니다. 엘렌의 부모님도 프랑스에서 날아와 참석했죠. 처음엔 딸의 선택을 걱정했던 부모님이었지만 도윤과 그의 가족을 만난 후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난 걸 축하한다며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엘렌의 아버지는 도윤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은 엘렌을 보며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전통 혼례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도윤 가족들의 배려에 프랑스 가족들도 깊이 감동했어요. 특히 도윤의 어머니가 엘렌에게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우린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맞이한 거란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고 우리가 내 가족이야. 한국의 가족 문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던 엘렌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랑스에선 가족이 떨어져 살아도 여기선 매일 함께 밥을 먹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엘렌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도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엘렌을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며 엘렌은 진짜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결혼 후 2년이 지나자 엘렌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김엘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인이 된 것이죠. 한국어도 거의 완벽해졌고 김치와 된장찌개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요리법으로 만든 불고기를 도윤이 어머니 것보다 맛있다며 칭찬할 때마다 엘렌은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씨름 실력은 이제 웬만한 남자들보다 뛰어났죠. 전국 여자 씨름 대회에서 3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발레로 단련된 균형감과 유연성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끈기가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엘렌은 현재 씨름 도장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씨름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클래스에는 미국, 독일,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문화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루며 저도 웃으며 일어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라고 엘렌은 설명합니다. 엘렌의 수업을 듣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엘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도윤과 엘렌은 함께 씨름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작은 생명도 자라고 있었죠. 엘렌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씨름을 배우게 될까?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씨름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배우는 거겠죠. 엘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씨름을 배우면서 진짜 한국을 알게 됐거든요. 겸손함과 끈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그날 저녁 엘렌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춤을 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모래 위에서 사람을 껴안는 법을 배웠다. 그건 씨름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다. 이곳은 내가 진짜 사랑을 배운 곳이고 진짜 가족을 만난 곳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곳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야경을 바라보며 엘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현재 엘렌은 한국씨름협회의 국제교류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씨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파리에서 한국 전통 씨름 시범 경기도 열 예정입니다. 엘렌의 고향 친구들이 너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며 놀라워할 정도로 그녀는 변했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방향을 잃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여성이 되었거든요. 도윤과 엘렌의 사랑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씨름으로 하나 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엘렌은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6개월 후 엘렌과 도윤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민지, 프랑스 이름으로는 마리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엘렌을 보며 도윤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행복할 거야. 한국의 정과 프랑스의 로맨스를 모두 가질 수 있으니까. 엘렌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씨름도 발레도 배울 수 있고요. 지금도 엘렌은 매일 씨름장에 나가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몸조리를 핑계로 쉬지 않았어요. 씨름은 제 인생을 바꿔준 운동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엘렌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엘렌은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한국의 따뜻함과 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엘렌이 한국에 온 지 5년이 된 날, 그녀는 남산공원 씨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도윤을 만났던 그 장소였죠.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며 감회에 젖어 있는 엘렌에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둘 다 진짜 행복을 찾은 거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모래판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연인들이 씨름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치 5년 전의 엘렌과 도윤처럼 말이죠.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엘렌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렌과 도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다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고 말이죠.